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결판을 낼 차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일단 외신 트럼프 영국과 무역 합의 타결 문건에 서명을 했다 해가지고 뭔가 그 관세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편 미국 투자은행은 기업의 암호화폐 매입 이더리움보다 솔라나가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언제까지나 평가일 뿐 솔라나의 개발자 성장 속도는 이더리움을 앞서고 있고 솔라나를 전략적 재무자산으로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솔라나는 디지털 경제, 거래 및 시장 플랫폼을 지원하는 기술을 목표로 한다. 디파이 디벨롭먼트가 솔라나를 전략적 재무자산으로 채택한 이후 62만 개 이상의 솔라나를 확보했다. 동시에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개발하고 2개의 밸리데이터 인수하는 등 솔라나 생태계에 더 깊게 파고들고 있다며 회사의 목표 주가를 45달러로 제시했다 해가지고 이건 그냥 뭐 한 회사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고 그 다음 보면은 트럼프 이 스타머 해가지고 G7에서 관세 인하 합의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정상은 오는 G7 정상회의에서 해당 협정에 공동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했기 때문에 뭐 되게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시장에는. 그죠? 자, 분석. 비트코인, 애플, 아마존급 회복력 해가지고 ETF 전문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은 수차례 50% 이상 급락을 겪고도 사상 최고가를 재차 경신해온 드문 자산이다. 이 같은 회복력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인류 종목군과 유사하다고 평가를 했다. 되게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아서에이즈 대부분 알트코인 가격 회복 어려울 것이라고 해가지고 뭐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전 가격 아무래도 과거에 뭐 가즈아를 외쳤던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전 가격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아서에이즈가 이 근래에 언급했던 게 있었죠. 이더리움이 정말 뭐 엄청날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솔라나보다 이더리움이었는데 어쨌든 이 두 개가 언급이 됐다는 건 그만큼 코인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나머지 알트코인은 사실 좀 미지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내용 보면은 비트코인 10에서 20년 내 100배 상승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10에서 20년간 100배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 참 보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서로 모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뭐가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뭔가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알트코인이지만 비트코인이 계속 모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되게 오늘 시장의 움직임도 좀 기대가 돼요. 오늘 시장은 아직까지 좀 움직임이 애매모호하긴 한데 여기서 딱 그 오늘 이번 주 특히 이번 주에 신고가를 전 경신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뭔가 지수 발표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면은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파이네트워크는 한 등수 떨어진 0.5975달러 해가지고 파이네트워크가 28입니다. 그래서 등수는 떨어졌고 저도 보면은 그날 잘 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거 보면 그죠? 자, 그리고 파이네트워크 지금 0.59달러라고 얘기를 했었고 전날하고 한번 홀도 비교를 해봅시다. 자, 전날은 이랬는데 이게 전날 거예요. 16,998,309 자, 16,999,7 998에서 줄었고 여기가 늘어났죠. 돌고래가. 그렇다면은 뭐다? 상어가 빠지고 돌고래로 갔다. 참치 볼까요? 5968인데 5966이죠. 자, 2가 빠졌죠. 그죠? 그리고 지금 187350인데 물고기가 187350에서 911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대형 홀더들이 조금씩 빠진 이탈한 좀 이런 모습들은 아쉽긴 한데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 뭐 현실을 또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봐보죠.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뭐 일별 통계에서 나오죠. 마이그레이션 된 거. 전날을 보면 뭐 일단 13일에 찍힌 거 말고 15일이 15,476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찍히진 않았다. 마이그레이션이 뭔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약간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 파이네트워크 434.4만 팔로. 이제는 팔로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어 보여. 438만 팔로. 뭔가 도지하고의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자, 그 다음에 니콜라스 코칼리스 54.3만 팔로에 큰 변화는 없다. 자, 그리고 사기 알림에서
인도네시아 디마스는 리앙시 사기 플랫폼 WPI와 협력해서 모든 사람에게 파이를 WPI 플랫폼으로 이체하여 입금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 90일 동안 1파이로 2.6파이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현재 인도네시아 27개 파이오니어 회사로부터 파이가 사기를 당하여 복구할 수 없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서 WPI 플랫폼에 6,100만 루피를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파이오니어 회사도 포함이 되는데 디마스의 전화는 현재 끊겼으며 사기 피해를 입은 파이오니어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저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했지만 좀 뭔가 애매하네요. 그죠? 일단 사기를 크게 당했다라는 건데, 한국도 뭐 사기를 당하고 낚시를 당하는 만큼이나 해외에서도 뭔가 사기를 이렇게 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기쳐서 크게 뭔가 파이코인을 감으면 이걸 가지고 시장에 갖다 바로 팔아버리면 어때요? 사실 이거 찾기가 좀 힘들긴 하죠. 누가 누구 거다라는 입증도 좀 어렵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한편 이 커뮤니티에는 10만 파일을 넘게 채굴했다라고 자랑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되게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죠? 파이가 상장된 후에 학습 효과 무서운 이유 나오는데 파이가 상장된 후 파이데이 3월 14일에 기대감이 높아진 후에 실망감의 투매, 그리고 5월 14일 기대감 높아진 후 실망감의 투매. 과연 파이투데이 628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린 벌써 학습 효과가 되어 있다. 이번에 파이투데이로 상승한다면 던질 사람들이 줄 서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 세력들이 올려줄까? 난 아니라고 본다. 많은 사람들은 0.8 이상 가길 원하는 것 같은데 0.7 못 뚫을 것 같고 0.63 이상 시체들이 너무 많다. 그 이후 실망감에 0.4대로 떨어질 것 같다. 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생각은 어떠냐고 하지만 각자 좀 판단해보세요. 그렇게 좋은 모양새로 보이진 않아요. 현재로서. 저만 그렇게 추측하나요? 조만간 바이낸스 상장 발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억 9천만 개 지갑의 주인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이낸스 확률이 높다고 생각된다 했는데 뇌피셜이라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OKX에서 물량 빠지는 그 지갑을 갖다가 바이낸스라고 본다면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좀 하여튼 재밌는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628 대보면 알겠죠. 6천만 명의 초대형 인원을 거느린 프로젝트 실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일 아쉬운 거 첫 번째 재수 없으면 KYC 신청도 몇 년 걸릴 수 있음. 둘째 KYC 여건으로 기가 막히게도 통과되는데 재수 없으면 몇 년 걸림. 더 재수 없으면 통과됐던 임시 승인으로 바뀜. 셋째 천신만고 끝에 KYC 통과했다고 해도 마그가 재수 없으면 또 몇 년 걸림. 대부분의 고래들은 현재 KYC 임시 승인 상태이거나 무한 마그 대기 중임. 유동 물량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기약도 없는 동네 반상의 수준보다 못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사실 이런 것들이 파이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그 문제점을 그냥 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파가가 아니고 진짜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개선들이 빨리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개선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KYC 누구는 승인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죠? 이런 얘기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고 파이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 사람들이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파이코인 좀 잘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불안감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파이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이 KYC 관련한 부분을 개선을 해서 마이그레이션도 빨리 이루어지고 1차뿐만 아니라 2차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차도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이 태반이다라는 건 아마 현실적으로 아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는 6,5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6,500만 명 중에 실제로 KYC 인증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2천만 명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집계는 2천만 명 이제 좀 넘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12일 남은 상태에서 628에는 과연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6월 28일에 이 KYB에 대한 발표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사기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발표 안 되고 그냥 진짜 도메인 발표만 해가지고 아쉬운 부분으로 남게 된다면 아마 실망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 네트워크는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